네, 공수님, 재선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로써 8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 그 장군은 현재를 이끌고 또 미래를 깨끗해 나갈 의무를 지게 되셨는데요. 사실 당장 우리 그 장군은 모든 지자체가 그러하듯이 참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사망이 출생을 앞지른 지는 오래되었고 전년 7월 대비 올해 7월까지 약 1000명 가까이 인구가 줄었습니다. 앞으로 인구가 얼마나 더 감소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군수님께서는 우리 거창의 미래 성장 동력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거창군 인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선 7기에 2018년 7월달 부임해서 그 다음에 부서가 인구교육과입니다. 실제로 인구교육과를 신설하고 난 다음에 우리 거창군은 그 당시에 인구가 3위였습니다. 민선 7기 4년간 군부 1위 함안군이 인구가 5,053명이 줄어들었고 당시 2위였던 창녕군은 4,167번이고 1명이고 우리 거창군은 1,924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군부 2위를 차지하고 있고 당시 4,500 함안군과 우리 군이 4,500명 차이가 났습니다만 지금은 1,400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 임기 4년 동안 앞으로 이런 추세 같으면은 우리 거창군이 군부 1위를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 성장 동력 사람은 아무래도 지금 우리 거창군은 성강기 밸리 도시입니다. 2019년 3월 달에 저희들이 성강기 안전기술원을 유치했고 그 당시에 성강기 허브 도시를 저희들이 유치해서 지금 현재와 같이 37개의 성강기 회사가 있고 2,000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성강기 산업에 투자를 할 것이고 다음에 하나는 우리 관광 분야입니다. 인구를 감소를 대신해서 그에 대한 경제적 그런 효과를 보완할 수 있는 게 바로 관광 산업이라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4년간 우리 창포원을 개장을 했고 거창 항로화 힐링랜드를 개장했고 가막산 또 항로화 체험장을 개장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이 이제 고제, 폐제, 산림, 레포츠 파크 등을 중심으로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지방소멸 대응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배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창군이 C등급을 받아서 내년까지 140억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 돈은 어디에 쓰이게 되는 것입니까? 예, 우리가 올 연초에 정부에서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연간 1조 원씩 해가지고 10조를 각 지방 소멸 지자체에 배분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우리가 나름대로 또 이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또 저희들이 용역도 하고 또 경남 도나 행안부에 또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제출해서 상위 등급을 받을 거로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아쉽게도 C 등급 원래 내년 140억입니다. 그래서 이 140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이제 용역을 한 결과가 그때 총 한 9가지 사업을 제출했었는데 처음이 바로 성강기 산업 기반 구축과 인재 양성 여기에는 바로 성강기 대학교 기술산 모델링도 있고 또 중소기업 근로자 종합복지 시스템 구축도 있습니다. 또 크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산림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산림휴양 기반 구축에 산림 레포츠 파크 지역 특화형 숲속의 집 조성 또 항로화 힐링랜드 출렁다리 연결 잔도 설치 바로 가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막산 체험장 야간 설치 여기에 2년간에 집중되고 나머지 7개 분야는 저희들이 나머지 8개년에 걸쳐 가지고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인근 함량은 A 등급을 받아서 210억 원을 확보했는데요. 우리보다 70억 원이나 많은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또 열심을 했지만은 우리 거창, 함안, 창녕은 그래도 우리 도내에서 군부 중에서도 인구가 또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또 가만히 안 됐나 싶은데 어쨌든 A 등급이나 B 등급을 받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함량은 지난 2월부터 아이디어 공모를 비롯해서 100분 토론회
군정조정위원회, 지역발전협의회 등을 열어서 아주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를 보더라도 함양에서 예전에 성공한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했고 요즘 우리 그 장군 행정이 인근에 비해서 왠지 한 발짝 조금 뒤처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지속되는 사업인 만큼 2023년도에는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좀 더 시선을 끄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예, 8월 2일 날 해인사 방문을 하셨죠. 예, 네, 지난 까막산 웰리스 체험장과 해인사 환승역 유치, 가북 해인사 간 연결 도로를 논의하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가막산 웰리스 체험장이 부지가 물론 또 우리 군유지도 있고 개인 부지도 있지만 종교 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 부지에 대해 가지고 또 무상이라든지 장기 임대를 위해 가지고 협의를 한다. 또 해인사에서도 흔쾌히 우리 군에 하고자 하는 가막산 웰리스함에 적극적으로 또 협조해 주시기로 그렇게 주지스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해인사 환승역은 실제로 그 남부 내륙철도 할 적에 해인사 환승역을 저희들이 또 해인사와 같이 우리 전 국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하고자 했으나 아마 정부에서는 이 해인사 환승역을 노선을 다시 하려 그러면은 이 발주가 어렵기 때문에 발주도 어렵고 이 사업 자체가 무산되기 때문에 일단은 착공을 시작을 하고 단지 그러한 공사를 추진하면서 환승역도 하나의 다시 추후 계획으로 한다 하는 그러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고 또 이제 달빛 내륙철도가 광주에서 대구까지 연결이 되면은 약 한 10개 지자체가 되는데 그때 달빛 내륙철도하고 남부 내륙철도하고를 연결하는 해인사 환승역이 정부에서도 추진을 하고 해인사도 그렇고 우리도 가장 가까운 코스가 바로 해인사이기 때문에 같이 협조를 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 하나는 이 가북 해인사 간 도로인데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지난 아마 수십 년간 또 이 문제를 우리 거창도 제기를 해왔고 합천군도 제기를 해왔습니다만은 그날 답변은 나름대로 또 대안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런 제가 답변을 얻었습니다. 네, 가북 해인사 간 연결도로는 참 오랫동안 전 국민이 바라는 바인데 고개 하나만 넣으면 될 것을 참 먼 거리를 둘러 다니고 있습니다. 군수님의 공약 사업인 만큼 이번에 확실하게 길을 열어주셔서 주민들의 자유로운 그런 이동권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적극 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거창국제연극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유곡절 끝에 4년 만에 연극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참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근데 개막식에서 느꼈던 본 의원의 마음은 절반의 뿌듯함과 절반의 실망감이었습니다. 박상원 조직위원장이라든지 글로벌한 사회자의 어떤 세련된 진행과 개막식 공연 등은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의 수준이었습니다. 초청 인사 중심의 좌석 배치라든지 6명이나 축사 등 관료주의의 전형을 보여준 것 같았습니다. 개막식만 있었고 연극은 없었다라는 비판의 의미도 한번 되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께서는 거창문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계신데 재단을 좀 더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모습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이사장직을 민간에 이양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거창 문화재단이 지금 이사장 제가 겸직을 하고 있고 또 사무처장, 경영사업단 1단, 2단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고 15명이 아마 증원이 되어 있을 건데 그런데 사실상 문화재단이 발족한 이후에 순조롭지가 않았습니다. 가장 중심되는 사업이 역시 거창국제 연극제였는데 그동안은 파행으로 이끌어져 왔고 또 코로나19라는 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이 벌써 또 한 2년 지금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장을 넣는다 그러면은 거기에 바로 또 정원을 민간인들로 다 채워야 하는데 지금 실제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많은 업무들이 공백 상태에서 인원들만 충원된다 그러면은 결국 인건비 낭비 아니겠느냐. 그러고 또 정원을 다 임용을 한다 그래도 실제로 이제까지 그렇게 추진을 할 수 없는데 직원들만 충원해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그 재단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좀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식수원 다변화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기재부에서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 체계 구축 사업이 타당한 것으로 심의 의결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2025년 착공해서 28년 준공을 목표로 했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정부에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보면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낙동강 다변화 치수원 사업을 결국 이제 낙동강 본류에서 지류로 있는 물을 끓여다가 아시겠지만은 환강에서 45만 톤, 또 창녕에서 또 안반수를 끌어다가 45만 톤, 90만 톤을 해가지고 동부 경남에 48만 톤을 주고 부산에다가 42만 톤을 주는 건데 물론 지난 정부에서 그렇게 추진을 해왔지만은 지금은 그 당시에 기재부에서 이 타당성을 통과할 때도 관련 지자체 그 동의를 주민들의 얻어야 된다고 그런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남도 의회에서도 지금 우리 도민들의 성의가 없는 이러한 낙동강 치수원 다변화 사업은 할 수도 없고 또 얼마 전에 경남도에서도 환경부에다가 공문을 냈습니다. 역시 경남도 의회의 의견과 같이 추진을 하되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추진하다 이렇기 때문에 아마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을 판단하고 있고 얼마 전에 아마 우리 또 경남도 내 일간지에서도 물 건너간 것 아니냐 하는 그 정도로 일면 타이틀을 금이고 보도로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볼 때는 쉽지는 않을 것이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역 이기주의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은 주민들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다가 결국 공연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상류 지역의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류 지역에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면서 상류 지역도 함께 발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생하는 방안을 정부에 확실히 요청해 주시기. 신중영 의원님. 네, 예.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의 정책이나 사업에 있어서도 몇 개의 부서가 관련되지 않은 게 없는데 통합 조정의 역할을 하는 부서는 지금 잘 보이지 않고 거의 모든 부분에서 군수실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면 군수께서도 감사 기간 동안 가급적 함께 하시면서 위원들과 군정 전반에 대해서 보다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특정 페이지라기보다도 기획 예산 담당관실의 컨트롤 타워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획 예산 담당관은 컨트롤 타워 역할이 맞죠? 예, 군정 전반에 조정 역할이 있습니다. 네, 언뜻 봐도 중요한 담당이 다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기획 조정의 역할이 좀 약해진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회전교차로 문제를 일례로 들어보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문제에 있어서 차량이 3만 대가 넘는 거창의 현실로 봤을 때 본의원도 잘된 정책이라고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입안 단계에서 기획예산 담당관실의 역할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제가 그 당시 때 입안할 때에는 그 과장 해당 소관의 과장은 아니었었지만 그 당시 때 아마 기획계장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 역할도 제 나름대로는 또 애로점에 대해서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주무부서가 경제교통과 사업은 건설 도시건축과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아림초등학교 앞에 학교 앞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 제가 이제 소관 부서를 간해서 뭐 명확한 답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상태는 주민들의 의견 또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그 의견대로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우리 군의 교통 정책이 사람 중심에서 차량 중심으로 이동했음을 의미합니다. 맞지요? 예,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도심의 교통 흐름은 좋아졌는데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은 환경이 열악해진 것 같습니다. 예, 출퇴근 시 강남 쪽 강변 전체 구간들은 줄을 잇는 차량들로 인해서 일반인들도 횡단보도 건너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간 어디쯤에서 차량들도 잠시 숨고르기를 해서 보행자들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분명 회전 교차로 기획 단계에서는 반대 의견들 중에서는 그런 우려에 대한 합리적인 의견들도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중요한 시책에 있어서 우리 군과 기획실이 다양한 어떤 그런 형태의 의견들을 갖다 녹여낼 수 있는 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간부 회의 하시죠? 예. 특정 사안에 있어 의견들 많이 주고받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한 그 업무 보고를 병행하고 또 그 이제 특별한 주제가 있을 때는 주제를 정해가지고 그 일반적인 업무는 서면으로 발언을 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토론을 합니다. 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단순 자기 부서에 보고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시책이나 사업에 있어서 이해가 상충되는 부서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가라든지 사업 부서에서는 개발을 주로 해야 되는 입장일 것이고 네. 환경과 같은 곳은 보존에 좀 더 가치를 둔 부서가 아니겠습니까? 네. 상충되지만은 분명히 각자의 목소리를 내야 되고 그 속에서 조정과 통합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통해서 기획예산 담당관실에서 합리적인 절충안을 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이 정책의 결과물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고 결국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만족도도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반적인 본위원회 그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기획예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또 나름대로 우리 현재 그 군수님께서 또 행정에 계셨던 부분에 상당히 많이 또 아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부수님도 마찬가지고 현재 이제 그 각 구수에서 추진하는 그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 상호 방금 말씀하신 부서 간의 충돌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런 기능을 더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군정 백서 발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마다 군정 백서를 제작하고 있죠. 네. 그런데 아무도 안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제작만 하면 끝인 것 같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용을 보니까 성과만 있고 군정 백서 발간 이래 완성의 흔적은 하나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도 주위에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 싫어하지 않습니까? 자랑만 늘어놓는 걸 누가 보겠습니까? 군정 백서도 역사서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결국은 우리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에 있어서도 지금의 모든 결과물들이 기쁘고 좋았던 일들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둡고 잘못되었던 시행착오를 겪었던 모든 일들까지 다 어우러져서 지금의 결과물이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과거를 통해서 특히 시행착오를 겪었던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 담당관께서는 역사서를 쓰는 어떤 사학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팩스 발간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네네. 본의원은 공무원의 역량 강화 관련해서 전반적인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낙연 전 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공직자는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줄 의무가 있다라는 그런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수많은 민원에 있어서 일에 되고 안 되고의 그걸 떠나서 왜 안 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없이 법이 그렇다라는 공무원들의 많은 설명에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병원을 가더라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의사들을 만나면은 병이 절로 나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얼마나 잘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조직의 역량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의 역량 강화는 곧 개개인의 자존감 형성으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세상과 사람을 향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때 주위로부터 평가를 받게 되고 또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한 자존감이 있어야만이 열정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식이나 경험은 옆에서 도와줄 수 있지만 열정은 우리 마음 스스로에게서 우러나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군 자체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중단돼 있죠. 강연회라든지 그런 네, 부분들이. 지금 하반기에 이제 중단됐던 부분을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우리 군 공무원들에게는 행정적 어떤 기법이나 기술적 지식 습득을 위한 그런 교육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하고 있고 수준이 된다라고 본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청 강연 등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늘 비슷한 모습의 교수, 국책연구원 등 전문 강사 대신에 삶을 참 개척해서 자신을 만들어낸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공감하고 소통해서 영감을 얻어서 열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좀 재미있고 실질적으로 마음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교육의 기회를 많이 만들어서 직원들의 사기와 열정을 높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네. 공무원 그 역량 강화 예산이 8억이 맞습니까? 지금 저희 뭐 역량 강화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이고 지금 저희가 전년도 예산은 6억 2,800, 올해는 5억 9천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사기 진작을 위한 주변 여건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공무원 개개인의 자아 발전에 좀 더 투자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훌륭한 강사나 어떤 그 좋은 강연이 어떤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심경이나 심리적 변화를 이끌어서 거기서부터 또 뭐 더 나은 행정 서비스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행정과에서 잘 만들어라 하는 그런 취지로 예. 이해를 하고 앞으로 그 어떤 교육에 있어서 어떤 형식적이나 어떤 실적 위주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마음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 공무원들이 좀 너무 일에만 묻혀서 세상 일들과 유행에 뒤처진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직원들도 사람인데 영화도 보고 놀러도 다녀야 요즘에 어떤 유행, 트렌드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이 국민들과 소통하고 좀 공감해서 뭐 그렇게 좀 더 국민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함께 열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에 좀 더 예산을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정 간소화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네. 관에서 시행하는 거의 모든 행사들을 볼 때면은 주인공이 누구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의전용 행사가 너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각종 행사에 있어서
우리 군 의회는 의장이 대표하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의원들은 그런 행사들에 있어서 개별 인사가 아닌 호명후 일괄 인사로 의전에 있어서 좀 간소화 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국제연극제를 한번 보십시오. 개막식에 저도 그 자리에 앉아서 관람한 사람으로서 참 답답했습니다만은 수중 무대에 초청된 240명만 올려놓고 주민 등 일반 관객들은 양쪽 사이드에 앉아서 멀리서 무대가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데서 개막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함께하는 거창이라는 슬로건이 좀 무색합니다. 또 무려 6명이나 되는 그런 축사하느라 보낸 지루한 시간은 연극제 점수를 많이 까먹었습니다. 이렇게 낡은 사고와 형식으로 어떻게 우리 국제연극제를 프랑스 아비뇽, 영국 에든버러 축제를 동격에 거론하는 게 참 민망스럽게 느껴집니다. 세계화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권위의식 좀 버리고 의전을 심플하게 해서 우리 스스로의 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세련된 행사를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3페이지에 기업 유치 실적에 공장 등록 180개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부터 지금까지 유치한 실적 맞습니까? 21년부터 현재까지 기업 그렇습니까? 유치 실적입니다. 네. 지금은 어떤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현재는 저희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는 상황 여건이 지금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투자 활동을 할 수 있는 기업 이축 사항도 많이 발생을 했고 문제적으로는 이제 저희들 할 수 있는 부지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으로 저희들 기업 활동이 좀 위축되고 있긴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여러 산업 단지나 이런 쪽을 방문을 해서 다양한 기업들이 그 창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그 장도 이미 이제 인구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참 가장 큰 이유가 출생률 급감인데 이것은 또 아이를 낳을 젊은 층이 없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청년들은 모두 대도시권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는 인구 블랙홀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도시권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현재의 거대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기업 유치라고 봅니다. 청년 유출을 막고 또 젊은 층을 유입하려면은 기업을 유치해서 먹고 살게 해줘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창은 수도권에서도 또는 또 수출하기 위한 항구에서도 멀기 때문에 물류 비용 면에서 기업들이 오기를 꺼려하는 참 열악한 그런 환경적인 위치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모든 재화가 수도권으로만 집중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서울 우유처럼 신선식품의 경우는 남부 내륙 쪽은 타 지역보다 그 창이 빠른 시간대에 물류 이동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처럼 남부 내륙을 책임질 수 있는 신선식품 가공사업 또는 물류 비용이 크게 고려되지 않는 연구 관련 회사 등을 유치하는데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공감을 하고 저희도 열악한 군의 입지적인 조건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저희 군에 적합한 또 기업을 찾아서 유치 활동 적극적으로 펼치고 저희들 군수님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물류단지 유치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 저희 군에 적합한 신선식품 쪽으로 있다면은 저희들이 적극 가서 유치 활동을 하고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창의 입지에 맞는 막연하게 전체를 보시지 마시고 그 창의 입지에 맞는 역발상으로 추려서 역으로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력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공모사업 선정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공모사업 선정 현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70건이 선정되어서 국토비 438억 원 정도를 확보하셨네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미래전략과에서 공모사업 총괄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 하는 거를 취합하는 것 외에 어떤 조정 역할이나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전반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연초에 저희들이 이제 그 전 부처에 또 도에 공모사업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제 부서에 이제 협조 공문을 띄워서 이제 대응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수시적으로 발생하는 공모사업이 또 있습니다. 수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뭐 사전 검토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고 있는데, 그 평가부에 보면은 총 사업비에 뭐 운영 비용 산정이 적정한지, 또 중복되는 시설은 없는지, 또 지속적으로 운영비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지, 이런 여러 가지 사전 검토 평가표를 통해서 한번 검토를 이제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 수시 발생적으로 급하게 내려오는 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지만, 70여 건이 되다 보니까는 우리 미전실에서 독자적으로 뭐 타치하기가 용이치는 않아 보입니다. 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은 우리 국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우려하듯이 이게 뭐 성과 위주로 나가고 또 유치만 해놓고 나면은 우리가 생산적이지 않고 계속 공비가 투입돼서 인건비라든지 건물 유지비라든지 아무 뭐 생산을 유발해내는 그런 효과는 없이 하는 공모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심도 있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옥석을 가려서 공모 사업을 선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들이 공모사업 선정 비중이 뭐 대체적으로 뭐 신축이나 건물 위주로 뭐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 운영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받고는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충분히 운영비가 확보될 수 있는지를, 또 인근에 비슷한 시설이 있어서 중복되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재검토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선정되는 데 그치지 말고 주기적으로 사후 운영 실태와 운영비 투입 현황을 좀 파악해서 향후 공모사업 진행 시에 바로 밑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좀 매뉴얼이랄까 시스템이랄까 뭐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